이 문제 좀 좋습니다. 54번. 저는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하는데 왜 이건 수능에 안 나올까? 그래서 아무튼 뭐 쭉 읽어보면 저짜고 짜고다. 그럼 아래 위니까 이게 나이가 많고 뭐 위로 갈수록 나이가 적겠죠. 근데 이제 B 시기에 저 화산이 북반구에 있었느냐? 근데 보시면 지층에 역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로 갈수록 이제 나이가 어려지는데 그럼 선생님이 B가요 복각이 마이너스인데요 남반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함부로 말할 수 있나? 그래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 동안 돌이 북반구 있다가 갑자기 남반구 갔다가 다시 북반구 갔다가 이렇게 할 확률은 낮다 이거지. 그럼 어떤 확률이 높느냐? B는 자기 역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땅덩어리가 막 북반구 있다가 남반구 갔다가 다시 북반구 갔다가 이럴 확률보다는 이 돌덩어리가 지금 보시면 C가 이제 적도 근처에 있었는데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복각이 커지니까 이렇게 CBA 이런 식으로 점점 돌이 위로 올라가는 이 확률이 높다 이거지. 그래서 정작이다가 역자가 되는 바람에 복각이 마이너스가 된 거다. 그러다 다시 정자가 됐다. 그래서 플러스 됐다가 복각이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반구 있는 게 맞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합리적이죠. 뭐 당연히 이건 맞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번 같은 이런 문제 참 좋다 생각합니다. 쉽고 좋고. 그런데 수능에 안 나온단 말이야. 일단 뭐 두고 봐야지. 55번 문제는 쉬운 척하면서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각주와 대륙대를 외운 사람만 풀 수 있거든. 그래서 대륙대라는 거는 뭐 이렇게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뭐 산사태나 산사태가 아니고 지진이나 태풍 등에 의해서 흘러내려서 이렇게 대륙대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뭐야 대륙대가 이제 점이층리인데 점이층리가 이제 대륙대죠. 그래서 대륙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큰 알갱이가 먼저 가라앉고 가벼운 거는 나중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로 갈수록 알갱이가 커지는 이게 이제 대륙대죠, 대륙대. 근데 이제 그 삼각주는 조금 어려워요. 삼각주는 이제 사층리란 말이야, 사층리. 그래서 물이 이래 흐르면 큰 거 먼저 쌓이고 작은 거 멀리 가고 두 번째 또 이렇게 작은 거 멀리 가고 또 세 번째 이렇게 작은 게 멀리 간다. 그래서 이런 삼각주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알갱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알갱이가 보세요. 알갱이가 더 작아지죠. 얘는 지금. 음.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알갱이 작아지니까 이게 이제 삼각주다 이거죠. 어렵다 이런 거는. 그냥 암기 과목이라서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자 삼각주 자체가 강하루기 때문에 주로 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함이나 셰일로. 주로 사함이죠. 그러니까 입자가 하나로 돼 있는 A가 삼각주다. 그리고 점이 층리는 크기가 워낙 다양하니까 알갱이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크기가 다양한 B가 점이 층리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암기 과목이니까 외우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조금 좀 저는 이런 게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게 조금은 암기 과목이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B 점이 층리 A가 삼각주다. 그래서 A가 다죠. 맞네요. 56번은 사실 좀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너무 고난도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 뒤로 보내야 되겠어요. A형이 아니고 저 C나 B로 보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단층 이게 어렵거든. 얘는 이렇게 단층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얘는 단층이 옆에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벌써 부담스럽지. 무슨 말이냐면 그림이 이래 있는데 B가 지금 다 뚫고 올라왔으니까 B는 그냥 이렇게 관입했다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B는 관입했다 보는데 200m에서는 어떤 상태냐면 여기도 D가 있고 여기가 D가 있어요. 근데 100m에서 보면 여기는 C가 있고 여기는 D가 있네. 그리고 지표는 뭐 A밖에 없으니까 뭐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지금
부정합이 여기 있지 않을까? 뭐 이거 여기서 이거는 좀 쉬운데 왜 어렵냐면은 다양한 색깔로 해보자. 단층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출발한 거지. 200m. 근데 100m는 단층이 가운데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B 가운데를 통과하는 단층이다. 눈치 끌겠지요. 뭔 소리야? 이게 D가 올라갔잖아. D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겠습니까? 지금 꼬라지 보면 이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C가 여기 있고 뭐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거 D가 여기 있으면 이 D가 여기 이제 이게 하반이다. 하반.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하반은 미끄럼틀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꼬라지게 이게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상반이 아래로 내려오는 바람에 여기 있던 C가 내려오고 여기 있던 D가 이래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단층이다. 그리고 여기는 부정합이 있을 것이다. A와 V는 기저감이 있겠죠. 부정합이니까. 그 다음에 C, DC, A, B결다. 뭐 당연히 이건 맞고. 근데 여기 좀 어렵죠. D의 나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랑 누구랑 비교한다고? 옆에 수평에서 비교해 보자고. 요거 누가 나이가 어리겠어요? 당연히 얘가 어리지. 왜냐면 얘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리고 이게 나이가 많지. 똑같은 D라 하더라도. 그래서 왼쪽 상반이 하반보다 어리다. 맞습니다. 3번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몸 푼다고 기죽지 말고 이건 약간 편집이 잘못돼서 저 뒤로 가야 돼. 좀 고난도로 가야 됩니다. 이건 A형이 아니네요.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57번. 어쩌고저쩌고 나타나는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 뭐 조금 쉽습니다. 쉽고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입자가 왜 이동하지 않겠느냐. 입자가 크니까 그렇지. 입자 크니까 요 이동 안 하겠죠. 그럼 이쪽이 이제 입자가 작겠지. 그리고 이제 물이 빨리 흘러야 이 입자 큰 거를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상식을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사층리는 물이 좀 빨리 흘러야 돼요. 그래서 사층리는 사암이 지배적입니다. 좀 알갱이 커도 물이 빨리 흐르면 흐르거든. 그럼 A 같은 경우는 연은이죠. 연은은 조금 알갱이 크기가 좀 작아요. 사층리보다는. 그래서 대중물의 알갱이는 당연히 이제 B 쪽이 크죠. 그래서 니은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건 맞는데 이것도 약간 수준이 있네요. 그러니까 물이 사층리는 당연히 물이 빨리 흘러야 돼. 물이 빨리 흘러야 이렇게 사층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림 좀 엉망인데. 근데 물이 좀 느리게 흐르면 연은이 될 수 있어요. 연은은 이렇게 기영이 헤드처럼 심슨 바트 심슨 헤어처럼 요래 되는 게 요게 이제 물 흐르는 연은이거든요. 사층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층리가 조금 알갱이 크고 연은이 좀 더 알갱이가 작아요. 이것도 역시 암기 과목이라 조금 어렵네. 다음 얘는 그냥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전리가 언제 되느냐. 만일 전리가 먼저 있었다 칩시다. 근데 뭔가 뭐 관입했다 치죠. 관입하면 이렇게 전리를 이렇게 덮을 거란 말이야. 이딴 식으로. 근데 이거 보세요. 보시면 뭐 뭔가 모르겠지만 B가 이렇게 있고 전리가 이런 식으로 이 전리가 오히려 위에 있죠. 이 같은 경우는 B 다음에 그 다음에 전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B는 전리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맞습니다. 이거 그냥 암기 과목이 그냥 읽을게요. 첫트가 SiO2입니다. SiO2. 그래서 SiO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침전으로 생깁니다. 침전. 맞아요. 그래서 침전으로 생긴다.
그리고 요런 유기라에서 생물 시체도 처트가 될 수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플랑크톤 껍데기 있죠. SiO2 또는 새우 보면 껍데기 딱딱하잖아. 거기에 이제 규산질 이런 규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SiO2가 일종의 이제 석영 성분 같은 단단한 게 들어 있죠. 그래서 BC 다 가능하다. 맞습니다. 예, 답은 맞고. 쎄 빠지게 설명했는데 또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 자, 하여튼 이래저래다 하나는 행하수곡이다. 이게 힌트가 있었네. 행하수곡. 행하수곡 막 이렇게 눕는 걸 말합니다. 옆으로 누운 수곡. 그래서 이런 애들이 수곡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A, B, C. 이 C가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고 이제 A가 나이가 많죠. 자, 그럼 이것을 세로로 파볼게요. 세로로 파 들어가면 CBA 나이가 점점 많아지죠. CBA. 근데 다시 여기서 A, B, C 되니까 다시 나이가 어려지잖아. A, B, C. 요게 이제 습곡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갑자기 탁 나이가 변하는 게 단층이다 이거지. 그러면 단층은 지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끊어지는 거죠. 깨지는 거지 땅이. 근데 이제 이 휜다는 것 자체가 열을 받고 압력을 받으면서 뭔가 약간 유동성이 있고 말랑말랑해야 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습곡은 지하에서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깊은 곳에서 생성되느냐? 그럼 당연히 이제 습곡이 단층보다는 깊은 곳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버튼을 안 눌러서 다시 또 설명할게요. 나에서 유체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연은이죠, 연은 이렇게. 이렇게 기형이 헤드처럼, 기형이 대가리처럼 이래 되는 것은 물이 느리게 흐르는 연은이에요. 근데 물이 흐르지 않는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연은이 생깁니다. 아예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죠. 요게 둘 다 연은이다. 가나는. 그래서 왕복인대 생긴 거는 이제 가다. 근데 이제 다는 이제 건열인데 건열은 글자 그대로 점토, 논 있죠, 논. 우리 벼 심는 논. 점토에서 물이 빠져나간 거야. 건조해서 물이 증발한 거죠. 물이 증발해서 사라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는 퇴적물이 쌓이고 한참 이후에 건조해서 이렇게 대기에 노출되어서 형성된 거니 동시라고 하면 안 되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